저는 지금 1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민호가 있는데요. 처음엔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 말을 경청해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항상 곁에서 위로해주며 작은 기념일도 챙겨주는 그런 다정한 사람이었죠. 친구들한테 남자친구 얘기를 할 때마다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휴대폰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떴어요. 보려고 한 건 아닌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이 나 보고 싶다고 하셨어. 이번 주에 집으로 갈게. 라는 메시지였는데 발신자 이름이 여자 이름 서윤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방금은 카톡 소연이가 누구야? 남자친구는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아, 전 여친이야. 전 여친? 전 여친이 왜 어머니 얘기를 해? 아, 걔는 6년을 사귀다 헤어졌거든. 근데 워낙 오래 만나서 그냥 가족 같은 존재가 됐어. 우리 가족이랑도 아직 왕래하고 그래. 가족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헤어졌지만 우리 부모님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 명절 때도 오고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당황했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태연하게 말하니까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추석 때 남자친구한테 연락했더니 가족들이랑 모여 있어서 통화 나중에 할게 라고 하더니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그 전 여친이 함께 찍혀 있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 전 여친이 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남자친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왔거든. 엄마가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전 여친인데 나는 초대도 안 해줬잖아. 너는 아직 우리 가족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 서윤이는 6년 동안 거의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당연히 오는 거지. 가족처럼 지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너네 헤어진 사이잖아. 너무 따지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편한 친구 같은 사이라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다음날 오후에야 연락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몇 번을 했는데? 아, 미안. 새벽에 갑자기 고열이 나서 힘들었거든. 너무 아파서 전화 못 받았어. 그럼 더 연락받아야지. 그럼 내가 간호해줬잖아. 괜찮아. 수연이가 밤새 간호해줬어. 약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주고. 전 여친 말하는 거야. 걔가 왜... 집이 가까워서 부르기 편하더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전 여친한테 연락한 거야? 나는 네 여자친구잖아. 너는 집이 멀잖아. 왕복 2시간이나 걸리는데 새벽에 어떻게 와. 걔는 근처에 살아서 부르기 편하고 또 나 아플 때 뭘 해줘야 하는지 잘 아니까. 6년 동안 사귀어서 그런 거 다 익숙하거든. 익숙하든 말든 이제는 내가 네 여자친구야. 당연히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냥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한 건데 질투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마치 제가 질투심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요. 그때부터 저는 뭘 말해도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해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점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며칠 전부터 말했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엄마 생신이야.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외식할 거야. 그럼 나도 인사라도 드리러 갈까? 아직은 좀 가족끼리만 식사하는 자리라서 나중에 따로 인사시켜 줄게.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신 당일날 어머니께 인사라도 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식당으로 찾아갔죠.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친구 가족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에 전 여친이 남자친구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며느리처럼, 아니 여자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그 옆에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남자친구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친구가 얼른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갑자기 왜 왔어? 가족끼리만 모인다고 했잖아. 그래, 가족끼리 모인 거 맞네. 근데 저 사람은 뭐야? 전 여친도 가족이야?
그러니까 말했잖아. 우리 집에서는 걔를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엄마가 부르셔서 온 거야.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1년 동안 사귄 나는 초대도 못 받고 전 여친은 가족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그런 거야. 전 여친이 그때 웃으면서 끼어들었어요.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어머니가 저 없으면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나는 이 관계에서 한 번도 우선순위가 아니었구나. 1년 동안 사귀면서 저는 계속 불편함을 참아왔고 제 감정을 억누르면서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자책했는데 결국 이 사람에게 저는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들이랑 계속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빠질게요. 남자친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잠깐, 어디가?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가족이랑 식사 마저 해. 야, 진짜 오해야. 지금 화난 거 알겠는데 차분하게 얘기하자. 오해가 아니야. 이제 확실히 알았어. 너한테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 그날 밤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수십 통 왔지만 받지 않았고 다음날 만나서 정리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만난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냥 오래된 친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가족 모임에 전 여친이 올 수 있냐고. 그건 엄마가 부른 거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변명이 돼? 1년 동안 사귀면서 나는 한 번도 가족 행사에 초대받은 적 없어. 근데 전 여친은 명절마다 생신마다 다 참석하고 심지어 너 아플 때 밤새 간호까지 해주고. 그건 걔가 가까이 살아서 그런 거잖아. 너는 너무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 피해의식?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너는 질투가 너무 심해. 걔랑 나는 정말 아무 감정도 없는데 너 혼자 오버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어요. 알았어. 그럼 그 가족들이랑 계속 살아. 아무 감정 없는 그 전 여친이랑 앞으로도 계속 명절 보내고 아플 때 간호받고 그렇게 해. 나는 더 이상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 뭐?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응, 끝내자. 남자친구는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전 남친 요즘 진짜 힘들다고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는 거 알아? 무슨 일인데? 전 여친이 갑자기 태도 바꿔서 다시 연인으로 돌아가자고 매일 연락한대. 그동안은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는데 네가 떠나니까 이제 본색 드러낸 거지. 그래서? 전 여친이 집착하고 그런가 봐. 그래서 연락 다시 안 한다고 너랑 다시 사귀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나한테는 이미 걔는 끝났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걔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반성은 혼자 하라고 해. 나는 다시는 누군가의 이등석에 앉지 않을 거야.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춰주느라 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사람에게는 제가 항상 최우선이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